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재무 보고 중에서도 특히 수익 인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기업이 언제 어떻게 수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원칙을 다루는 부분이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 보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수익 인식, 이게 기업 성과를 보여주는 가장, 뭐랄까,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이 자료에 나온 5단계 접근법만 잘 따라가면 어떤 거래든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돈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5단계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부터. 좋습니다. 고객과의 계약 식별, 첫 걸음은 이거네요. 계약이 정말 성립했는지 확인하는 거. 네, 맞습니다. 일단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시작이죠. 단순히 구두 약속이나 서면 합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사자들이 다 동의하고 의무 이행을 약속했는지, 네. 또 각자 권리가 뭔지 명확하고 지급 조건은 식별 가능하고 계약 자체의 상업적 실질,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 변화 예상이 있어야 하고요. 아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객이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probable,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그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계약서 썼으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돈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도 이걸 막 수익으로 잡아버리면 회사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좀 부풀려 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수익으로 딱 인식해서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거죠.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실속 없는 계약은 일단 걸러내라.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이 확인됐다 치고 다음 단계는 별도 수행 의무 식별입니다. 계약 안에서 우리가 뭘 해주기로 했는지 그 약속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강 약속, 그러니까 재화나 용약 제공 약속이 서로 구별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구별된다. 네, 자료에 나온 그 소프트웨어 회사 예시를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라이센스 주고, 설치해주고, 업데이트 지원하고, 기술 지원까지. 만약 이게 각각 따로 팔 수도 있고 고객이 각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건 4개의 별도 수행 의무가 되는 거죠. 아, 각각 따로 가치가 있다면. 그렇죠. 반면에 예를 들어 건설 계약처럼 여러 서비스가 막 섞여서 최종 결과물, 건물 한 채, 이걸 딱 만드는 거면 그건 그냥 하나의 수행 의무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 소프트웨어 예시에서 업데이트가 라이센스 없이는 아무 소용없고 라이센스도 업데이트 없이는 가치가 확 떨어진다면요. 그래도 별개로 보나요? 아, 네. 아주 예리하신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단순히 개별 판매 가능하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약 안에서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네. 여러 약속이 진짜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서 뭐랄까 하나의 통합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그냥 투입 요소다 이런 느낌이면 그때는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죠. 건물 짓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구별 단계에서 판단이 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이 필요하군요. 자, 구별되는 약속들을 찾아냈다면 이제 세 번째, 거래 가격 산정. 얼마를 받을 거냐 이거죠? 네. 근데 이것도 간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보너스나 할인 같은 변동 대가가 있거나 아니면 대금 지급 기간이 길어져서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중요한 금융 요소가 있을 때죠. 아, 이자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자료에 예시로 든 가구회사처럼 만약 3년 무이자로 가구를 팔았다. 그래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거래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겁니다. 돈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야죠. 그렇군요. 또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 받는다 이런 비현금 대가도 공정 가치로 측정해야 하고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단계. 만약에 수행 의무가 여러 개면 방금 정한 총 거래 가격을 각각의 의무에 나눠줘야겠죠?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의 배분. 정확합니다.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때 기준은 뭐냐면 각 수행 의무의 개별 판매 가격이에요.
개별 판매 가격이요? 네. 각 의무를 만약 따로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전체 거래 가격을 그 비율대로 쫙 배분하는 겁니다. 아, 비율대로? 네. 그 소프트웨어 사례에서도 보면 총 계약 금액을 라이센스, 설치, 업데이트, 기술 지원, 각각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나누잖아요. 그런 식이죠. 물론 이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하는 게 또 쉽지 않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단계입니다. 수행 의무 이행 시 수액 인식. 언제 장부에 수액이라고 딱 적을 수 있느냐. 이 타이밍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고객이 자산인의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는 시점. 그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통제 획득 시점. 네, 이게 어떤 특정 시점에 딱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기간에 걸쳐서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면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그 혜택을 바로 소비하는 경우, 자료에 나온 헬스클럽 월회비 같은 거요. 아, 네네. 또는 기업이 뭔가 이해나는 대로 자산이 만들어지고 고객이 그 과정을 통제하는 경우, 혹은 기업이 만든 자산이 다른 용도로 쓰이긴 어렵고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대금 청구권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돼요. 이럴 땐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죠. 그렇군요. 진행률 기준. 그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자산의 통제가 고객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그 특정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을 고객한테 인도했을 때 그때 딱 인식하는 거죠. 법적 소유권 이전이나 물리적 점유 이전, 이런 게 통제 이전의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아하, 명확하네요. 그리고 자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계약 자산이랑 계약 부채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히 말하면요. 기업이 의무 이행은 먼저 했는데 아직 대금 청구권이 딱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 자산이고요. 반대로 고객한테 돈은 먼저 받았는데 아직 의무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계약 부채로 기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익 인식 시점하고 실제 현금 받는 시점하고 좀 차이가 날 때 그걸 보여주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시점 차이. 자, 이렇게 수익 인식을 위한 5단계 접근법의 핵심을 쭉 훑어봤습니다. 계약 식별에서 수행 의무 나누고, 가격 정해서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의무 이행할 때 인식한다. 이 흐름, 이제 좀 명확하게 그려지시나요? 네, 이 5단계가 사실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적용되는 기본 틀입니다. 계약이 복잡할수록 이 단계를 충실히 따르는 게 중요하죠. 결국 뭐냐면 약속된 가치를 언제,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께서 기업 재무제표, 특히 매출 부분을 보실 때 어떤 점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되실 것 같나요? 특히 건설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큰 계약들 있잖아요. 그런 계약들의 수익이 과연 어떤 기준과 진행률로 보고되고 있는지, 그 합리성을 한번 따져보는 건 어떨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